안녕하세요. 서초동 사이다 이호영 변호사입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의 아동 학대 사건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요.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에 진짜 충격적인 사건이 올라온 거예요. 금천구의 유치원의 40대 교사가 아이들이 먹을 음식에 유해 물질을 넣었다는 거예요. 그 사건 당시 CCTV를 보면 교사가 아이들이 먹는 급식통에 무언가 뿌리는 장면이 드러나고요. 이제 CCTV를 통해서 다른 교사가 보고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경찰에서 뭘 넣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가해 교사는 맹물이라고 주장을 했는데, 가해 교사의 책상에서 수거했던 그 물약통 8개를 국과수에서 분석해 보니까 모기 기피제와 계면활성제 성분 등 유해한 화학 물질이 나왔다는 거예요. CCTV를 확인해 보니까 이 가해 교사가 11월에만 수차례 범행을 했다라는 점이 지금 확인이 되고 있고요. 피해 아동이 17명에 이른다는 거고요. 그 애들이 5살, 6살, 7살이라는 거예요. 좀 가만 안 둘 것 같은데 진짜 나 같으면. 이 성분이 모기 기피제에 쓰이는 디에틸톨루아미드라는 것인데 미국에서 살충제로 쓰인다는 거예요. 이것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두통, 불안, 발작 등 독성 뇌병증까지도 일으킬 수 있는 아주 위험한 물질이라는 것이거든요. 국민청원 내용에 따르면 20분 넘게 멈추지 않는 코피를 흘린 아이도 있었다는 거고, 일어나 앉아있기 힘들 정도로 어지러워서 누워서 코피 흘리는 애도 있었대요. 끔찍한 복통을 호소하면서 식은땀을 한 바가지 흘리는 애도 있었고, 그 아이들이 평생 겪어보지 못한 이상 증상을 호소했다는 거예요. 사고가 있은 후에 한 달이 지난 시점에서 검진을 해보니까 피해 아동들의 알러지 수치가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14배 높게 나왔다는 거예요. 이 애들이 대체 무슨 죄가 있길래 아이들이 먹는 음식에 이런 독극물을 넣는지 하루빨리 조사가 돼야 되는 거고요. 근데 맹물을 왜 넣어 근데? 저희가 뭐 급식교사도 아니고. 이 가해 여교사는 지금 직위 해제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 직위 해제를 취소해달라는 신청을 지금 준비 중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을 받아주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실제로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너무 높은 사람이 계속 아이들을 보육하면서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직위해제 취소는 섣불리 받아들여주면 안 될 것 같고요. 지금 나와 있는 혐의들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사건이고, 독극물 성분이 아이들의 생명에 위험을 끼치는 것으로 판명이 된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고요. 이런 보육교사나 유치원 교사들은 아동 학대 범죄를 원래 신고해야 되는 신고 의무자예요. 자신의 보호 아래에 있는 아동에 대해서 아동 학대를 범하면 2분의 1 이상을 가중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서 더 학부모들을 화나게 하는 거, 가해 교사를 지휘 감독하고 있는 그 유치원의 원장 태도예요. 원장이 사건에 대해서 방관하면서 학부모들과의 대화도 거절하고, CCTV를 좀 보여달라고 했는데 절차 핑계를 대면서 계속 거부하고, 이런 식으로 원장이 그 가해 교사를 비호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고, 또 하나 문제는 여기가 지금 병설 유치원이다 보니까 이 유치원을 졸업하면 진학하게 되는 초등학교의 또 교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 원장 내지는 교장을 믿고 아이들을 맡길 수가 있겠느냐, 이런 비판이 나오는 거죠. 유치원생들이 먹을 음식에 이런 독극물 넣는 거 해외는 어떠냐? 중국에서 이런 비슷한 사건이 있었어요. 학생 관리 문제로 동료 교사와 갈등을 겪은 후에 동료 교사에게 보복을 하기 위해서 동료 교사 반 아이들이 먹을 죽에 아질산 나트륨을 투입한 사건이거든요. 독극물이 든 죽을 먹은 유치원생 25명 중에 1명이 결국 죽었어요. 중국 법원은 이 유치원 교사에 대해서 사형을 선고했고요. 그러니까 이게 죄질이 진짜 안 좋은 게, 그 피해가 여러 명이라는 점, 피해자들이 어려서 이들이 평생 이 고통을 겪을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수사당국과 법원이 철저히 가해자에 대한 죄상을 밝혀서 죄값에 합당한 처벌을 내려야 되는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사이다 한마디, 보육기관에서 무방비로 학대당하는 아이들을 구하라. 요즘은 연예인만큼이나 관심과 주목을 받는 BJ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유명 BJ들과 관련돼서 다양한 사건,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범인은 유튜브에서 해외 선물 투자 관련 방송을 하던 BJ였는데요. 이 BJ는 특수강간이나 특수강도 혐의로 징역을 살았던 전과자였는데 1억 원 정도 빚이 있었다는 거예요. 매달 1,000만 원이 넘는 생활비가 필요한 상황에서
24세의 여직원을 고용했어요. 오 씨는 여직원한테 주식 관련 지식을 알려준다고 하면서 함께 방송을 하자고 권유를 했고, 방송하면서 야한 옷을 입으라고 강요한 거예요. 근데 이제 여직원이 법방을 계속 거부한 거죠. 그러니까 양심을 품은 것 같아요. 사무실로 온 여직원을 흉기로 위협을 하면서 미리 준비해놨던 밧줄과 케이블 타이로 여직원을 묶은 다음에 협박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그동안 너에게 먹여주고 들인 돈 전부 토해내라, 이런 식으로 협박해서 피해자의 어머니를 통해서 1,000만 원을 뜯어내고요. 9시간 정도를 밧줄로 묶고 나서 졸피뎀이라는 약물을 먹이기도 하고요. 거의 그 생지옥을 겪었네, 이분은. 그런데도 계속 피해자가 반항을 하니까 결국은 살인을 저질렀어요. 그리고 재판을 받으면서 했다는 말이 본인이 예전에 오랜 수감 생활로 어린 딸을 보지 못해서 힘들다, 이런 식으로 호소했다는 거예요. 그 여직원은 9시간 동안 묶여서 협박당하고 위협을 당하다가 결국은 죽임을 당했잖아요. 결국 재판부가 이 오 씨에 대해서 징역 35년을 선고했어요. 협박이라는 게 이렇게 살인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왕왕했어요. 문제는 협박죄의 형량이 너무 낮아요. 3년 이하의 징역이면 실제로 정말 죄질이 안 좋은 협박이라고 해봤자 몇 개월이에요. 지난 2013년에는 김연아 선수를 상대로 한 협박 사건이 있었어요. 김연아 선수가 맥주 광고 촬영을 했었는데 맥주 광고에 출연하지 말라 그랬던 거예요. 광고가 방송에 나갈 경우에 김연아 선수뿐 아니라 김 선수 가족들의 목숨도 안전하지 않을 것이다, 나의 동맥을 끊어버릴 것이다 등등의 협박 메일을 무려 47통을 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 징역 8월, 그것도 심지어 집행유예 2년이에요. 무슨 의미냐면 실형을 살리지 않고 그 형을 2년 동안 집행을 안 하고 지켜보다가 별 문제 없으면 그냥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감옥 안 간 거예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진행했던 사건 같은 경우는 피해 여성과 찍은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 이렇게 협박을 했었어요. 근데 얼마 나왔냐? 징역 10개월. 나와가지고 또 저지른 거예요, 이런 일을. 협박으로 고소해봤자 불과 몇 개월 살다가 나오는 것이고, 이 피해자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거예요. 작년에는 분당의 한 아파트에서 60, 70대 노인분들이 화투를 치다가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어요. 같이 화투를 치다가 20만 원 가까이 잃었다는 거예요, 한 분이. 그 상황에서 돈을 딴 사람이 집에 가겠다고 하니까 불법 도박판이 벌어졌다고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진짜 분노로 가득 찬 거예요, 이 사람은. 경찰이 오는 사이에 이웃 주민들이 뭐 다 숨겼겠죠, 돈이랑 이런 거. 경찰이 왔는데 증거가 없으니까 돌아간 거예요. 경찰이 돌아가고 나서 상황이 더 심각해졌어요. 악에 받쳐가지고 과도를 들고 아무도 집에 못 간다, 다 죽이고 할복하겠다라고 막 협박을 한 거예요, 이웃 주민들을. 특수 협박으로 이 김 씨를 경찰이 체포했었는데 바로 풀어줬어요. 김 씨가 고령이고 죽어도 확실하고 도주 우려가 없어 보인다라는 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풀려 나온 지 2시간 만에 화투 쳤던 그 집에 찾아가서 2명의 이웃 주민을 살해했어요. 경찰이 이 김 씨를 체포까지 했다가 풀어주면서 이제 사단이 난 거죠. 그 박사방의 공범인 전 공익근무요원 같은 경우도 상습 협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전과자였는데요. 강 씨 같은 경우는 자신의 고등학교 선생님에 대해서 이상한 집착을 하면서 협박을 하기 시작해요. 학교를 자퇴한 이후에 교무실에 찾아와서 커터칼을 들고 협박을 한다든지, 심지어 피해자가 살고 있는 아파트 복도에 빨간색 글씨로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의 주민번호와 함께 I kill you라고 낙서를 하고 가는 등 진짜 악질적인 협박을 했었던 거예요. 이야, 이거 진짜 미친놈이네. 그래서 피해자 같은 경우는 결국 강 씨를 고소했어요. 대단히 죄질이 안 좋은 협박에 대해서 징역 1년 2개월. 이게 제가 본 협박 중에 거의 제일 센 형량이거든요, 이 정도면. 복역 중에도 편지로 협박을 했어요. 출소한 후에는 피해자의 유치원생 딸까지 죽이겠다라는 협박을 하는 거, 얼마나 협박을 지속적으로 한 건지, 피해자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는지 상상하기가 어려울 정도예요, 이거는. 이때 협박의 내용이 진짜 짜증나네 또 갑자기. 애가 뛰어댕길 정도니까 팔다리 자르면 볼만하겠네. 오늘 네 딸 질려보는 날이지. 네 가족 죽이는 건 합법이지. 라는 등의 메시지를 보낸 거예요. 강 씨 같은 경우는 조주빈한테 400만 원을 보내면서 정말로 이 딸을 죽여달라는 청탁까지 했었어요. 제가 하나 팁을 드리자면, 이렇게 협박 내지는 스토킹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대응은 형사고소 무조건 하셔야 되고요.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이라는 게 있어요. 피해자의 주거지, 직장, 거주하는 곳 근처에 아예 못 오게 할 수 있고요. 피해자에게 전화,
문자, SNS 등 어떤 방법을 불문하고도 연락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위반하면은 한 번 할 때마다 돈을 내게끔 해요. 그게 뭐 1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보통. 협박이 한순간에 살인으로 이어지기도 하고요. 지속적인 협박을 통해서 피해자의 삶을 아주 박살내는 협박 범죄들도 있고요. 또 협박으로 처벌받고 나와서 다시 협박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협박을 당하던 피해자가 자살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반면에 협박에 대한 처벌이 너무 경미하다. 협박을 당하는 피해자들의 상황을 해결해 주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협박으로 인한 2차 범죄의 위험성이 높아 보이는 사람들은 수사기관에서 엄중하게 수사를 해서 기소하고, 재판 과정에서 이러한 불법성과 비난 가능성, 위험성을 고려해서 지금보다 훨씬 강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의 사이다 한마디, 협박에 관용은 필요 없다.